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2월 25일 제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날이던 구정이던 신정이던 추석이던 저 경마가 하는 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꼭 찾아뵙고 있는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서울이 휴장이고 부산 제주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 방송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그 친구들 얘기고 저는 합니다. 저는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2살인데요. 52살이 돼요. 네, 뱀띠니까요. 그런데 40대 후반에도 인생이 잘 뭔지 몰라. 제가 원래 48살에 망가졌어요. 47살 때 망가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 애가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은퇴를 좀 해보겠다고 깝죽거리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 망가졌었어요. 3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이 훌쩍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살이라는 게 이제서야 이제 뭔지 아는 것 같아. 이게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노고나짐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 40대 후반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 망가졌으니까요. 근데 50이 딱 되니까 인생이 이런 거구나. 힘들구나. 참 만만치가 않구나. 이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움츠리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조금 또 이제 현실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경마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실이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강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생긴 걸 보세요. 뺀지려하고 제가 옷 같은 거 입어도 굉장히 잘 입잖아요. 나이가 50인데 젊은 사람 스키니 디스케어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돌체앤가마는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경 하나를 써도 제가 명품 아니면 안 써요. 제 신조가 그래요 원래. 왜? 일단 후진 거를 사면은 오래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 쓰자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오래 써요. 이 안경만 해도 한 10년 쓴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뭐죠? 유명한 톰포드 안경이에요. 그때 초창기 때만 해도 안경 하나에 40만원씩 주고 산 거야. 테만. 얼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놈도 1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차도 안 끌고 다니고,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엊그제까지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노는 것도 안 하고 골프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옷 한 번은 사입질 않았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제주도에서 귀향 한 8개월 살다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벽보고 얘기해 나왔어요. 진역이지 완전 진역이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40리길을 운동삼아 걸어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나가면은 12시에 도착하고 목적지에 12시에 거기에서 볼일 보고 다시 걸어오면 집에 오면 6시에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인생의 쓴맛을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내일이 소중함을 또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경마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연말 시점에서 여러분들 힘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힘내시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살이 높낮이가 있고 언제 어떻게 또 짱하고 해뜰 날이 올지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들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저는 그거 믿어요. 제가 그걸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생에서 딱 한 가지 배운 건 있어요. 45살 이하짜리 이 친구들하고는 웬만하면 사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 요즘 너무 영악해. 요즘 친구들 너무 영악해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던가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일을 하지 그 이하로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집어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륜이 있어야지만 깊이가 있고 또 앞을 내다보는 시야를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새삼 제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아,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제주 경마하고 이제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되는데, 제주, 부산은 가히 뭐 강타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고배당을 저만큼 많이 잡은 친구들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한구라를 저만큼 해주는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여전히 제주나 부산은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탑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래 적중 내역도 제가 이제 쭉 올려드렸고, 올해 고배당 적중 내역도 쭉 올려드렸고 했는데, 텍스트에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개소리 잡소리 이제 적중 내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지난주 부산 서울 경마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번 주는 이제 제주하고 부산이니까 제주하고 부산의 근래 적중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떻게든지 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한번 한구라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시행되는 자, 제주 부산 금요경마 힘차게 렛츠고 출발합니다. 제가 좀 또라이기가 있죠. 감기가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사업을 하나 할 건데 그때 이제 현장 실황 중계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제가 얼마나 또라이처럼 방송을 하는지 한번 그때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패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노래 시키면 뛰어나가서 젊은 애들 많고 놀 자신도 있고 뭐를 해도 아직도 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그러려면 건강이 따라야 되는 거야. 건강이 없으면 애들한테 움츠리고 애들한테 소리 못 질러.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꼭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 편에서 저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 부산교차 1경주, 다 교차니까. 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누가 가장 인기를 모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본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분 거포 등장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4kg짜리의 마필로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선행력과 추임력이 동등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행력이나 추임력이나 아주 깔끔한 모습은 아니죠. 100%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10번 거포 등장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0번 거포 등장은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3번이 무적전차라는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체중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에 데뷔전 때 실패를 한 것 같고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권진영 교수가 계승을 했는데 나름대로 종반 뚝심의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의 3번 무적전차라는 마필과 외곽 게이트의 10번이 거포 등장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10번을 놓고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번을 놓고 때리는 게 맞고 이 편성에서 이 괜찮은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은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은 6번 사라정벌이 괜찮다. 사라정벌이 괜찮으니까 이 사라정벌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니까 3마리를 다 풀어드렸고 나머지 경주는 한 마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방송 보고서 그 컨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예상도 안 하고 싶은데
본예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에서 딱 한 마리씩만 얘기하고 그 한 마리를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 주변 마필에 또는 경주에 몇 가지 같이 잡아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는요, 배당이 터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요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는 인기마에 배팅하기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선 거의 배당이 터지는 쪽에 가닥을 잡는 것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별빛 나래가 계속적으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봐요. 이번에는 이번 별빛 나래가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제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종반 추임력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그런 가운데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행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선행력은 한계가 있는 마필이에요. 왜? 220다마짜리 마필입니다. 230다마가 안 돼. 그러니까 체중이 그거밖에 안 나가니까 앞을 끌어내면 D가 죽고 또 앞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지난번 경주처럼 추임력을 끌어내든지 한쪽으로밖에 메이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선행력을 끌어내기는 이번 편성에서 어려운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아무리 느린 편성이라 하더라도 추임력 자체가 이번에는 하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다소나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터지고 말고 당연히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8번 안개빛입니다.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일단 등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 호재는 57kg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중이 많습니다. 부중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강을 했어. 하강의 원인이 마필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 마필을 세게 볼 수가 없지만 마필에 있는 게 아니라 의지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등짝이 바뀌어서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8번 안개빛 같은 마필들은 봐야 된다. 왜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안 되는 마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은 왜 첫 번째 승부처로서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제주교차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대부분의 마필들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낸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1번 감동도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냈던 마필이고요. 7번이 장백천지도 마찬가지고요. 9번이 가문의 전선도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이들 마필들이 뭐다? 인기마다. 왜?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냈던 마필들이고 당연히 등짝 자체가 어째? 좋아. 준원이 홍건이니 장호성이 탔으니까 당연히 팔리는 거지. 그러면 1번, 7번, 9번이 이 편성에서는 인기마이자 능력마로 구분될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9번 가문의 전설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봐? 항상 제주마든 서울말이든 간에 성장마 단계에 있어서 하나를 그러니까 추임력을 끌어내면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선행력을 끌어내면 반대로 추임력이 하강하고 이게 잘하는 성장이 하는 애들을 보세요. 앞을 막 뛰었어. 그런데 뒤에 더 빨리 뛸 수 있어?
안 못 뛰잖아. 천천히 와야 되잖아. 이분이 되니까.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말도 앞을 막 뛰었어. 그 D가 빨라져? 아유, 어떻게 빨라져? 근데 D도 빨라. 이런 마필들은 뭐라 그래? 근력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전반적인 파워감이 좋아졌다. 그래서 성장과 단계에서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봐야 돼? 세게 봐야 된다. 경주마하고 사람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경마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늘 10맘의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들은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그래서 강타가 10맘의 성장과 편성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 잘난 척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마필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핸디키퍼드나 이런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핸디키퍼들이 경마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건피시지 유저들 중에서 경마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은 저보다 잘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문가 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보다 마필의 능력을 많이 하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많이 찍어봤잖아. 방송도 여러 친구들 해봤고, 리빙도 나가봤고, 뭐 안 나가본 데가 없잖아. 전 방송은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정통 경마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없고, 다 이 소수 경마 내지는 조교 경마, 복귀 경마 외에는 할 줄은 몰라. 그 복귀는 여러분들이 복귀를 집에서 해보시지 알겠지만 한계가 있잖아. 그 마필을 보는데 그 마필을 한 마필을 갖고 3번 이상을 볼 수가 없어. 왜? 힘이 들고 눈깔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조교는 그 마필이 조교를 보는 데 있어서는 또 복귀나 능력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어려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마를 하니까 능력 위주의 경마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누가 해? 내가 최고다는 거지. 그래야지 저는 조교나 복귀보다는 제가 말하는 이 능력 분석, 그 데이터 경마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고, 마필의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잡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틀리면 틀리는 거야. 왜? 그래야지 장인정신이 자라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마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경마 대통령이니까 저 같은 사람 싫어해. 조금 경마지 말고 소수꾼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해. 왜? 남의 거를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발전이 없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보다 경마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료가 있으면, 저는 가끔가다 시간이 있으면 건빛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대. 막 분석자료 쫙 올려놓고 그거 유심히 봐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나 있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런 분들이 만나면 저는 배우고 싶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이런데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이 유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제 거로 만들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 그래서 아직도 패기와 열정이 있어요. 저는 배우고도 싶고,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런데 딴 친구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습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특히나 소수하는 애들은 홀한다고 떠드는지, 나보러 뭘 하느냐고, 겐토 경마로 해서 뭘 하냐고 그러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귓구녕이나 열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경마가 뭐 귓구녕 경마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조교사하고 기수가 최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제일 잘 사냐? 걔네들이 못 사는데 네가 뭔 재주로 잘 살라고? 그 말 같은 소리를 그냥 주둥이를 확 찢어놔 버리게. 그냥 주둥이를 있는 대로 확 찢어놔 버리게. 대갈박이 안 돌아가면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하진 않아요. 대가리 돌대가리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정석대로 가야지. 자,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지금 한번 쭉 보니까 은근히 재밌네요. 은근히 재밌는 경주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1000m 경주입니다. 1000m 경주인데 일단 일본 신의 자랑이란 마필, 안 되는 마필 아니죠.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마필의 능력도 괜찮으니까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4번 건국훈장이란 마필입니다. 선행 1변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다면 선행을 갈 수 있고 건육이 등짝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안 될 이유는 없죠. 또 건육이가 할 줄 아는 게 또 앞장 나가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1번하고 4번이 굉장히 좋아요. 1번하고 4번이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꽃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데 대가리말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가리말은 따로 있다. 그 대가리를 찾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강타관의 대가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니까 그놈을 놓고 때려볼 생각이고 일단 그 중심에는 당연히 편성상으로 봤을 때 1번 신의자랑과 4번이 건국훈장이란 마필은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마필로 승부를 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번 신의자랑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제가 이렇게 용마 방송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얍삽리 한 놈들이 많어. 그 얍삽리 한 놈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은 빨리 가는 것 같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빨리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해놓고 있어. 그게 이제 그런 세상이 바로 올바른 세상이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 얍삽리한 놈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물의 그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끼리 또 만나요. 만나가지고 또 개박살이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안 되는, 그래서 세상은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얍삽으리 한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정석대로 그냥 소처럼 사시는 분들이 저는 더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 직장에 예를 들어서 막 10년 이상, 20년 이상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난 존경해요. 저도 공무원 생활 13년밖에 못하고 나왔는데, 전 존경해요, 그런 분들. 일단 기본적인 인성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 존경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일본을 한 20번은 갔다 왔는데, 어디 이제 지하철 타고 저기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일본에 다 다닐 수 있어. 그런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전 어디가 맛있고, 어디 라면이 맛있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 어디 돈가스가 맛있고, 어디 홈쇼핑이 괜찮다는 것까지 다 넌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다 해봤어. 그런데,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 그 친구들은. 남이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 내가 합격한 것만 얘기를 해. 그리고 하루에 7시간, 8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나라에선 살 수가 있어.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국민은 못 살아도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검소해. 그리고 머리 하나 자르는데도 그 친구들은 옷을 꽤 멋있게 입진 않아. 옷이 워낙에 비싸요. 걔네들도 명품 좋아하는데 그걸 좋게 입지 않아. 그 대신 뭐를 잘려? 머리를 깎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카트가 5만원이야. 그러니까 오모테 상교 같은 그런 신주쿠 같은 데 가서 머리를 자르면 5만원이에요. 오모테 상교가 가장 명품 거리잖아. 거기에 루이비통 거리. 거기가 가장 명품 거리인데 거기에서 머리를 자르면 5만원인데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만 갖고도 걔네들은 그게 멋이고 그 멋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인식 자체가 틀리고 그래요. 일본 애들이
밖에 나가면 걔네들 굉장히 힘들게 사는 애들이거든. 근데 응원하는 거 보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잖아. 안 그렇다니까? 2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 그렇게 사는 데가 조그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잘 사는 건 그 국민성 때문에 잘 사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반대예요. 얍사브레이 한 놈들이 잘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돼.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지. 그럼 이런 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거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런 문화가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10번 해당합니다. 요게 배당으로 팔릴지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오경주에 10번만은 가져갈 겁니다. 왜? 왜 가져가? Wh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편성은요,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 10번 해당화가 경주력이 하강을 한 건 그 이전 경주 시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냈어. 끌어내면서 워낙에 강한 상대를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입상에는 실패를 했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살짝 거쳐놓고 이번 편성은 앞선이 느린 경주를 만났어요. 그러면 앞선이 느린 경주를 만났는데 앞선이 느리면은 뭐가 우수해야 돼? 뒷심이 좋아야지. 그러면 10번 해당화가 이번 편성에서 어쩌냐? 뒷심이 가장 좋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뭐라고 해야 돼? 적정 편성을 만났다. 편성을 모르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응용이 안 되니까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수학이 인수분해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출을 해서 적분이니 미분이니 이렇게 산술적으로 응용이 돼야 되잖아. 그 응용을 못하면은 못 풀어요. 그렇듯이 20번 해당하는 적정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편성상 가장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해당하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 제주교차 오경주 중배인승부처에선 요 마필을 놓고 때리셔도 된다. 그만큼 센 말이다. 그래서 이 편성보다 배당이 터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전력 미숙이 신마와 시험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나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1번이 부경돌풍이 괜찮은 모습이에요. 첫 번째 주행 분량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선출력보도 경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마에서는 그래도 부경돌풍이 괜찮은 마필인데 마체가 작은 놈이니까 뭐 크게 성장을 기대한다?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은 놈을 찾아야 되는데 자, 어떤 말이 괜찮을까요? 일단 눈에 딱 띄는 말은 11번 골든네오라는 마필이 있어요. 6,500만원짜리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골든네오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놈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혈통이 일단 좋고 기본적으로 싹수가 있다. 근데 약간은 동형변이격이 있는 게 원래 정강한 마주나 오문식 마방이 이렇게 작은 말을 선호하는 마방이 아니에요. 마주도 똑같고 정강한 마주가 동방 시리즈라든지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 마주든 이 오문식 조계사든 간에 480다마 이상짜리 말이 많어. 굉장히 그러니까 체구가 큰 마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조교사이고 마주인데 이 골든네오만 유독 마체가 작은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를 선택을 했는데 이 마필이 또 해필이면 순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그러면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포리스트 캠프의 혈통은 뭐예요? 선행형 혈통이잖아. 원클캡, 포리스트 캠프, 그 다음에 뭐야? 매니피아 뭐 말할 것도 없고 컬러풀 플라잉 이런 거 갖고 말할 것도 없고 원클캡, 그 다음 비완 신세키 뭐 이런 혈통이 내가 쓰기에 선행형 혈통이잖아. 그런데 이 11번 골든네오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면 11번 골든네오가 이 편성에서 왜 가능할 수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4번 인트로나 3번 카닌장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반 뚝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11번 골든네오는 왜 취임만 해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골든네오가 지난번보다는 데뷔전 때보다는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일단 D10이 일단 검증이 된 놈이니까 초반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려면 D10 자체로 해도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11번 골든네오는 이 편성에서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매일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원래요 저는 옛날에 성격이 어땠냐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남한테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많이 쓰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마판에 들어와가지고 와 완전히 내가 완전히 변했잖아. 아니 10살 어린 놈이 그냥 상투를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 꼴이 되니까 야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진역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양아치 건달 세계도 아니고 아니 동네 요즘 세상에 건달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전라도 사람은 한재 건너 옆집 아저씨가 건달이고 옆집 형이 건달이야. 광주 사람들은 목포 사람들은 다 건달이야. 동네 친구가 다 건달이고 밥 먹고 자란 애가 다 건달이야. 그게 무슨 건달도 직업군이야. 이제 직업군. 그냥 흔해 빠진 게 건달이라고. 아주 동네에 늘어져 있는 게 건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민간이라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돼. 옛날처럼 무슨 그림장 그려놓고 있다고 무슨 그게 뭐 누가 먹어주기나 합니까? 이즘 세상에. 아니 돈 있는 놈 앞에서는 요만한 150 맞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등치가 180, 190이 된 놈이 돈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무슨 건달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없어요. 개뿌락치나 무슨 건달이고 어디파. 아이고 됐어요 아저씨. 그 옛날처럼 칼 뽑아놓고 지 일속 차리는 거 외에는 뭐 돈 준다는 거 외에는 싸울 놈이 누가 있어? 그 일반인은 안 싸워? 그렇게 싸우라고 돈 준다고 그러면 안 싸울 놈 있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건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건달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가천선하십시오. 정면 돌파입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이번 경주도 사실상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10번 백록여제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10번 백록여제. 백록여제는 바닥을 쓸고 다니는 빗자루 같이 보이는데 강타야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빗자루 아니야? 이거는 생빗자루 같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거예요. 왜? 10번 백록여제가 될 수 있는 편성은 빠른 편성은 안 돼요. 그냥 느린 편성이어야 되는데 종반 뚝심도 괜찮습니다.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요 마필을 금단 2번의 경주만 놓고 본다면 선행력도 이번에 엄청나게 끌어낼 수 있고 직지점 보여줬던 취임력 그 이상의 능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필의 단점은 선행력의 부족과 어떤 그 한방이라는 그런 능력 자체가 부족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900m의 첫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900m의 첫 출전을 해서 안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마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백록여제는 여러분들이 삼복승을 쓰던 뭐를 쓰던 복승으로 쓰던 꼭 배팅거리는 활용가치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는 제주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야? 제주마는 부중에는 잘 견디지만 거리에는 민감하다는 것을 기본 대가리박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제주 경마를 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알아야만 수학이 뭔지를 알 수 있듯이 그게 산수잖아. 산수가 돼야 수학이 되는 거잖아. 제주마의 기본은 부중에는 잘 견디고 거리에는 민감하다. 이게 대갈박에 있어야지만 경마가 되는 거예요. 레이팅 꼴값 떨고 자빠졌네. 요즘 레이팅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레이팅 하면서 이놈이 이놈한테 이기고 이놈이 이놈한테 이기고 또 레이팅 점수가 많으니까 핸디커프들이 점수를 많이 줬으니까 얘가 센 말이다. 그거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병신이라서 몰라요? 그거를 레이팅이라고 안다고 주접 떨고 앉는 것들을 보면은 야, 내 대갈박이 군민학교밖에 안 넣은 참새 대가리요. 이렇게 선전하는 거. 그 참새를 또 와 이러고 있는 건 얘네들은 뭐야? 더 참새 매출이요. 매출이. 난 매출이다. 아유 참 한심하지 한심해. 거기다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참 요지경이라 세상은 요지경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살 맛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욕심 다 버리고요. 그래도 써놨지만 제주도에다 집안채 내년에 집안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거기 내려가서 또 생활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예상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낚시도 좀 취미를 이제 새롭게 가져서 낚시도 좀 재미 붙여볼까 하고 산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도 좀 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욕심 내봐야 대갈박만 아프지 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늘어져 있으는 거는 절대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6번 환희의별과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의 11번 언프레이깅 허트라는 마필이 그래도 능력은 괜찮아요. 6번 11번이. 그러면 6번 11번이 제일 센 마필이냐? 그건 아니고 잠재력을 놓고 보면 7번 가보스타라는 마필과 또 5번 스마트킹이라는 마필이 있고 또 여기에 3번 섀도우 박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어떤 놈이 제일 센지는 띄워봐야 하는 거야. 그런데 띄워보든 안 띄워보든 그래도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이 있잖아. 가져가보고 싶은. 그러면 잠재력으로 놓고 본다면 7번 가보스타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이 섀도우 박스가 한번 가져가보고 싶고 승부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번이냐 11번이냐 이런 마필들이 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는 7번 가보스타를 일단 가져가보고 싶네요. 7번 가보스타.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6번 한예별과 11번 언프레이기 같은 갖고 있는 현재 보이는 능력상의 능력 우승하고 잠재력으로 놓고 보면 7번 가보스타가 제일 센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것 같은 말은 3번 섀도우 박스타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 네 쇠뻑이 좋아 내 쇠뻑이 좋아 어느 게 좋아 골라 잡아. 자 여기서 이번 편성 자체도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근간의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당연히 1번 부활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오늘의 김준호를 만들어줬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김준우가 신인기수인데 지금 50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홍건희 같은 경우에는 잘 타다가 또 깝죽깝죽거리고 왠지 모르게 또 뒤에 누가 생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갔다 안 갔다 요지랄 하고 앉았지. 준호야 너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현준이 형 닮아라. 현준이 형.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네 인생에 편하게 사는 인생이다.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쓸데없는데 홍건희처럼 벌써 냄새가 팍 나잖아. 지는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알거든. 딱 보면 벌써 가는 게 옛날부터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잖아. 말 타는 게. 뭐 허접되게 되는 거지. 좀 있으면 이제 1번 부활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고 그 출중한 능력이 근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착실한 김준호가 타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1번 부활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가정합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배당이 터져 제발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경우예요. 터져라. 자,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인더백이 근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 이번엔 또 등짝 자체도 김영국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가겠네. 따구리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능력도 안 되는 거 아니고 8번이 뭐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얘가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말이 후착으로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의외로 근근이 까다롭습니다. 요놈을 노리지니 저놈이 될 것 같고 저놈을 노리지니 요놈이 될 것 같고 안 되는 놈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거의 다 갈 수 있는 마필도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8번 인더백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더백이 빠지는 그림은 없을까? 이거를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더백이 만약에 빠졌을 때는 어떤 말이 올 수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인더백이 빠져버렸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또 어떤 말이 배당이 터질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인더백이 워낙에 셉니다. 인더백이 워낙에 세고 그 능력 자체가 선행으로 입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선입 전개를 펼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놈이고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서도 중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재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도 미스블루가 선행을 가든 아니면 9번 에버가 선행을 가든 간에 누가 선행을 가도 따라가도 되는 여유가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8번 인더백을 자르기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중배당 단통으로 내려볼 수 있는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는 누구를 봐야 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초벌 분석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완벽하게 공부가 돼 있는 게 돼 있는 말도 있고 안 돼 있는 말도 있을 거 아니야.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 미리 해놓냐고.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근간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당연히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2번 불빛 축제가 괜찮습니다. 불빛 축제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 불빛 축제는 입상을 하려면 직접 전에 이제 대현이가 타고서 입상을 했을 때와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못했을 때나 그 이전에 바닥을 때렸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능력이 거의 이렇게 일정해. 일정하는 거. 그러면 이 일정한 능력이 우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에도 된다는 얘기지. 여타 마필들이 걸음을 보여주면은 얘는 항상 요 정도 능력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의 핵심은 불빛 축제가 능력은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데 이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이거를 찾아보는 그런 편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그런 말을 찾아왔을 때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 없고가 정해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팔리는 마필이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 편성에서 진리 팔리고 뭐 여기서 뭐 백만장자 좀 팔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배당만으로서는 극찬사 좀 팔릴 거고 뭐 이렇게 팔리는 도초가 팔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불빛 축제를 그래도 중심에다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바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자, 요거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천중왕이 대가리 팔릴 것 같죠. 천중왕이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뭐 일치월장된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이 뭐 선행력도 중속부터 중속까지는 얘를 따라올 놈이 없으니까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야 서울에 깨꼴락이 있죠. 니꼴락이 있고 이 부산에 또 이 보넬리가 있잖아. 보내는 수가 있어. 보넬리 니꼴락 아니라 깨꼴락. 아따 얘네들은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서 말을 타다 소를 타다 왔나봐. 소를 거칠고 말 타는 것도 그리고 뭐 오자마자 무슨 야리쪼로 하는 거야. 뭐야 대가리 빼쳐먹는데 그냥 아주 그냥 능수능란. 그러면 영어로 너 왜 대가리 빼먹었어? 그러면은 난 이거밖에 못타요.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뭘 빼요 빼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얘가 하여튼 골 때리게 타더만. 골 때리게 타. 얘 깨꼴락이 있지. 깨꼴락.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말을 잡아 삼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려해.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깨꼴락을 잘하는 기술은 누굴까? 딩동댕 니꼴락. 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괜찮게 조심해야 되는 기술은 누굴까요? 삑! 보내는 수가 있어. 이 시탱이 말 안 들으면 저기 홍콩으로 보내든 외국으로 보내는 수가 있어. 이 시탱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놈이죠. 골 때리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7번 천중왕을 놓고 노리는 말이 있어요. 그놈들이 와주면 우리는 그야말로 플라멩코 이런 마필들이 싹 빠지면서 그런 놈들이 오면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감사합니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요. 이러면서 그냥 꿀거닥 하면 되는 거야. 딱 세 방 때리면 그냥 잡자. 신세계. 그 다음에 플라멩코 이런 마필들이 팔린다. 하지만 우리는 막권에 없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 안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냥 개털 돼서 오는 거지 뭐. 개가 날아간다. 자, 제주교차 구경주 오늘 강태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빵. 또 노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원 선생이 타셔버렸네. 원효일 선생이 이번 와생 상담을 타버렸네. 없겠어. 아유, 그 많고 많은 기수들 중에 해필이면 원효일은 요즘에 여러분들 입상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얘는 지금
깝죽거리다가 드디어 또 달랑무가 돼버렸어요. 달랑무. 야, 모가지가 탈랑.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니까. 조금 냄새 나다고 했더니만,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그냥, 모가지가 그냥 달랑달랑거리고, 지금 뭐, 제주도는 내가 보기에, 이 자르면 제주 경마장이 없어질까봐 못 자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너무 심해, 얘네들도. 그니까, 한 달까지 해야지. 싹 쓸어내고 기수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거 자체도 귀찮아하고 제주도에서는 기수가 부족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여기 있는 기수 허접되게도 고성에 있는 애들 좀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런 걸 못하니까 빨리빨리 키워야지 기수들을. 그래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이건 제주 경마장 제가 보기에 없어집니다. 영천 생기면 당연히 이건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그냥 교차로 한 경주나 옛날처럼 두 경주 정도 시행이 되는 건데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아예 없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아니 영천 이런 거 생기는데 뭐 거기 새로 생겨가지고 돈 뽑아내야 되는데 제주 경마까지 어떻게 돌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사회장이라도 뭐 당연히 없애라고 그러면 제주 경마 없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없애? 딴 거를 뭘 없애? 없앨 게 없는데. 그러려면 지네들이 열심히 타고 팬들의 호응을 받아서 제주 경마만큼은 사랑한다. 우리 국산만을 애용해야 된다. 이렇게 타주셨차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게 아집이 굉장히 세다고. 아집이 세고 그렇게 게을러요. 게을르고 굉장히 자기 그거 소속 그런 것도 굉장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독불장군이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 완전 왕또라이요. 왕또라이. 그런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주 경마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만리학입니다. 만리학. 와신 상담이 말안 좋은데 원유일이가 뭐 보나마나 안 가겠지. 이거 놓고 때리면 뭐해? 안 가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가면 뭐해? 가면 뭐 야리초라고 그럴 텐데 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결론은 7번이 만리학입니다. 의외로 세다는 걸 지난번에 여실히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그 대상경주 때 입상 자체가 사실상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문제는 66.5kg라는 가부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주만은 부중에는 잘 견디는데 거리에 민감하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대상경주 제주 일맘에 조루송하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느냐.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번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꼴찌리 나오네. 뭘 훔쳐먹지도 않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자, 이 편성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4번 에이스 시라가 금강현시에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면 2번이 기막힌 절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입상이 가능하고, 금강윤시 일치월장대 경제력을 보여줬던 마필은 이 10번이 팡팡이어로인데, 팡팡이어로가 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팡팡이어로는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조금 약하게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7번이 아이언 트레인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좋게 봅니다. 이번에 아이언 트레인도 좋게 보는데, 그렇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땐 4번 에이스시나 2번 기막힌 질주, 여기에 7번 아이언 트레인, 이런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그래도 4번 에이스시라를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랬는데 보넬리가 탔어. 또 확 보낼 것 같아서 겁이 그냥 덜컥 나네. 제발 그만해.
그만해라 보낼리. 그만해라 보낼리. 그럼 여기서 배당마필을 하나 불러주세요. 배당마필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5번 보헤미안 좋게 봅니다. 5번 보헤미안. 그래서 배당만은 보헤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교체 6경 노래강타의 부산경마 후반부 끝장 넘부청이자 준메인 승부처. 자, 부산 교체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놈은 8번 프렌치보이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이번 편성에서 또 1200경주를 만났습니다. 또 지난번 경주도 또 사실상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를 일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선행력이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한 번 선행의 찬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 안쪽 게이트에 1번 영광의 레이스가 턱하니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영광의 레이스가 선행을 가버리면 8번이 깨고락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1차적으로 터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이 8번 프렌치보이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찌 됐든 간에 1200의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8번 프렌치보이는 안고는 가야 되는 3연승, 즉 4연승의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는 일단 8번 프렌치보이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관건인데, 야, 이거 배당이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렌치보이를 대가리로 놓거나 또 요 마필을 아예 그냥 아주 세게 보거나 그런 마필로 보고 싶진 않고, 빠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는 쪽에 안고 가는 유형의 마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2월 25일 부산 제주 금요경마 경마방송을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 방송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 한 분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뭐 그래도 얘기했지만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어떤 조그만한 성과나 조그만한 일에도 고마운 걸 알고 보람을 알게 돼. 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한테 고맙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는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